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한 놀랍게 용감한 유튜버의 활약으로 김현지의 실체가 거의 수면에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누군지 아시죠? 추석 내내 앞으로 당분간 한국 사회를 계속 흔들 이름입니다. 김현지, 이른바 만사 현통이라고 불리우는 그 여성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하기 전에 변호사 이재명과 함께 움직이면서 좌빨 성향의 이른바 성남 시민 모임을 뒤에서 주도해왔던 그림자 여성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의 뒷모습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이걸 팔려고 하지도 않았고 모두가 쉬쉬하고 있었는데 유튜브가 그걸 깠습니다. 깐 결과 정말 깜짝 놀랍게도 2002년 이른바 미 장갑차에 희생이 됐던 효순 미선양 사태 이후 지독한 무시무시한 반미 활동가로 활동했던 경력까지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미르바나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썼던 험악한 글, 반미글, 한국인이 이런 글을 썼을 법한가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글을 이재명과 함께 썼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의 실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로 얻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재명의 실체란 뭐냐? 변호사 어쩌고 하면서 사회활동 초창기부터 최악의 반미 활동을 가담했던 친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훗날 정치인이 되고 이 허술한 나라의 최고 권력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전에 미국을 점령군이네 뭐니라고 했던 거에 그 떠들었던 험악한 입의 뿌리까지 이번에 다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오늘 아침 2일날 조중동 신문을 봐도 김현지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김현지가 국감에 나오네 마네 뭐 이런 껍데기 같은 얘기만 떠들고 있는 게 이 나라 언론의 실상인데 이미 하루 이틀 전에 김현지의 실체는 유튜버에 의해서 몽땅 드러났습니다. 이 나라 미친 언론이 그걸 다 입을 닫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김현지하고 이재명을 엮는 게 이게 무리가 아닙니다. 성남의 변호사 시절 이재명은 자신이 받아야 했던 성공보수 금액 2천만 원을 바로 당시 성남 시민모임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현지에게 넘겼다는 것은 이미 정치권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힘당은 공격을 일부 하고 있지만 그만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 사이는 밀접하다, 아니다. 이재명의 측근이 김현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둘은 한 몸이다.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경제공동체이자 반미공동운동체라고 봐도 됩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둘 사이를 무슨 경제공동체다 뭐 이렇게 엮었던 건 그야말로 엮기 위한 엮은 거였다면 이거는 뚜렷한 실체가 있습니다. 하늘하고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제2의 최순실 게이트다. 아니 그 이상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이 흔들흔들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별르고 있는 게 이재명의 실체 아닙니까? 그 반미 과거도 20년 전, 30년 전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활동의 흔적도 다 드러나면서 결국 이재명이 더욱더 코너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대미관계 속에서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김현지 사건, 김현지 게이트, 제2의 최순실 김현지 사건은 위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김현지의 숨겨진 과거가 상당수 드러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맞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때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에 터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게이트는 이재명이 취임한 지 불과 100일이 조금 지나서 빵 하고 터졌습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정권을
끝까지 뒤흔들 위력 있는 놀라운 후폭풍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괴력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실체도 없던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용도로 없던 거를 부풀렸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면지 게이트는 다릅니다. 연말에 국감 때 국힘당이 잘만 활용하길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국감 가지고 안 됩니다. 김현지 특검을 요구해야 됩니다. 김현지 특검. 김현지의 모든 걸 까발리겠다는 자세로 국힘당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 애들이 맞겠지만 장외투쟁을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됩니다. 국민적 요구다. 김현지 실체를 안 밝히면 니네들이 모두 다 죽는다라고 이재명을 압박해야 됩니다. 국힘당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김현지 특검을 하고 할 경우 이재명 정부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걸 새삼 기대하고 오늘 방송 그거로 위한 불쏘시개입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의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던 여자 전 총무비서관 김현지에 대한 궁금증은 사람들은 당연했습니다. 고위 권력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고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최고 존엄이란 말까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꼭대기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진도 없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력이 어떤 경력을 밟아가지고 공직에 있는지도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현지가 언론에 노출된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권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림자 권력이 조용히 움직인다는 뜻이라면 이 여성은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기보다는 불길한 언젠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다만 김현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 여성이 이재명이 성남 시절부터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다. 오래된 사람이다. 때문에 그가 이재명 정권의 인사와 돈을 주무르는 실세인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입이 싼 거 아닙니까? 이재명 본인 입으로 김현지를 떠드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입니다. 이른바 8월달인가 7월달입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지 이름을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콕 찍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장관, 차관, 정부의 국실장급 중앙부처의 280명이 쫙 모인 자리에서 자기 성남 시절 얘기를 무용담 삼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자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이 일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김현지를 닮으라. 이게 훌륭한 행정이니까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김현지를 닮으면 나를 잘 보필한 거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입이 싼 이재명이가 화를 키웠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재명으로서는 짱구를 굴렸을 겁니다. 내가 꽁꽁 숙여뒀으니까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뭘 밝히겠어? 라고 자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짜잔, 여기 박광배라고 하는 젊은 유튜버가 지금 사진을 보시겠지만 아주 젊습니다. 30대 말 40대 초반. 그 유튜버가 김현지의 모든 거를 까발렸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심플했습니다. 1996년도 거의 30년 전이죠. 1996년도에 만들었다가 지금은 폐쇄됐다고 하는 성남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뭐냐? 그때 법률 담당을 해준다면서 날건달 같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그때 홈페이지에 초기 화면에 하나를 캡처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법률 담당 변호사 이재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 친형인 이재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재선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이재명이 김현지를 끼고서 뭔가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장난을 쳤다는 모습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당장
김현지라는 이름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광배라는 유튜버는 그걸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숨은 여자 김현지가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그런 김현지는 누구냐? 지금까지 사람들은 혹시 전남대라고 하는 좌빨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가천대 출신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닌 대학이 정식 대학이 아니고 사이버 대학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였습니다. 자, 여러분,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낌이 왔습니다. 대충 느낌이 왔습니다. 알조입니다. 이재명도 본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비천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그하고 엮여있던 김현지는 더욱 근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비천하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사람이 다시 클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김현지가 다녔다는 바로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간첩단 사건과 연루가 됩니다. 우리 예견이 맞습니다. 즉 김현지는 종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 그 사이버 대학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를 설립한 친구가 황인호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썼습니다. 왼쪽에 있는 황인호인데 그자가 누구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아주 불길한 자입니다. 이 간첩단 사건은 북한이 직접 내려보낸 고위간첩 이선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선실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북한에서 권력 서열이 20인가 30인가에 있었고 이쪽에서 할머니로 활동했던 아주 악질 간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선실과 연결된 조직으로 황인호는 이선실을 끼고서 월북을 했다는 놀라운 과거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황인호가 세운 대학, 그것도 정식 대학이 아니고 엉성한 대학에 김현지가 대학생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파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랬다는 것만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황인호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훗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력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김현지, 황인호, 그 다음에 이선실까지 엮여가지고 도대체 이재명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하는 관심이니까 나머지는 국회의원 당신들이 특검이나 국감을 통해서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여자 김현지는 지독한 반미 꼴통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현지가 활동했던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녀는 미르바나란 이름으로 활동하거나 때로는 미르바나 0415란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미르바나 0415. 근데 여러분 0415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0415가 그냥 흔한 비밀번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김일성 생일입니다. 김일성이가 1912년생입니다. 근데 4월 15일 날 태어났다고 태양절이라고 그래서 이북에서 난리치는 그 해가 4월 15일입니다. 김현지가 자기 닉네임에 썼다고 하는 거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얘기 안 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나는 빨갱입니다. 나는 종북주의자입니다. 걸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짜잔 지금부터 김현지가 썼다고 하는 반미 투쟁 얘기를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털이 쭈뼛섭니다. 첫 번째 사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지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의 망발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뻔뻔한 나라 fucking USA 이렇게 됩니다. 와우. 북한에는 전쟁 협박하고 남한에는 내정 간섭하는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이게 2002년 효순 미선양 사태 때 김현지가 열심히 게시판에 올리고 떠들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도 마저 볼까요? 더 골 때립니다. 아직도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우리의 적인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이제는 외치리라 양키 고홈. 이게 김현지가 게시판에 오르고 퍼날랐다고 하는
효순 미선양 사태 때 있었던 반미, 격렬한 반미 구호입니다. 이걸 몇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반미 종북주의자들의 실체가 있었고 김현지는 거기랑 어울렸던 여성 중에 완오브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김현지가 그걸 직접 썼다고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남시민모임이라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단순히 퍼날르는 역할을 했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이재명 못지않는 지독한 반미 꼴통이었다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또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다음 캡처를 보시겠습니다. 효순 미선양 사건 때 김현지는 이렇게 본명까지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본명 보시겠습니까? 그 밑에 제가 캡처한 거 보면 때로는 김현지라는 이름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사무국장 김현지. 그때 그 여자가 썼던 반미 대외 구호 몇 개를 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조지 부시 공개 사과하라. 오만한 미국을 규탄한다. 민족 자주 반전 평화 실천하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지 사건은 제2의 최순실 게이트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게이트, 부정부패 스캔들을 뛰어넘어서 권력 주착 게이트를 뛰어넘어서 좌빨 쓰레기들이 어떻게 30년 전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았던가 하는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직 밝혀진 게 여기까지인데 김현지는 그 통진당 이 리석기가 심은 고정 간첩이라는 얘기도 일부 나옵니다. 이건 우리의 추정입니다. 이석기가 이걸 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우리를 고소하면 우리는 붙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이 정도 걱정을 하고 추정을 하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감 때 국힘당이 잘만 활용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해서라도 제대로 깐다면 이재명 정권의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권은 무너뜨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심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차제의 정치적 악마 이재명을 그냥 끌어내릴 결정적 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김현지 말은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돌고 있습니다. 김현지는 권력 제2인자가 맞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 존엄, 숨겨진 최고 존엄. 그런 점에서 김현지는 박근혜 정권 때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던 총무비서관 이재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김현지 하나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우습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조중동은 이 놀라운 김현지 게이트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를 유심히 살펴보자는 말씀을 여러분께 마저 드렸습니다. 오늘 김현지 게이트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